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송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승! 충승! 오늘 또 출장 다녀오셔 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했는데 네네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작업 대출의 세계의 그 번외편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 사건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그 대출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예. 요번에 이제 그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거를 또 한번 풀어야지 해 가지고 제가 꽁꽁 숨겨두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대출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어 주시고 그 꽁꽁 숨겨 놨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대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자 하면 한 2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한 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생겼을 거예요. 이 대출은 지금도 여전히 버젓이 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작업대출로. 아, 그래요? 그거를 원래는 그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라고 생겨난 대출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게 작업 대출로 이용되고 있다고요? 네,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음. 예전 사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콜라보입니다. 그러니까 작업대출팀과 사채업자들의 콜라보. 아. 이게 일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는 사채업자들은 여성분들한테 대출을 굉장히 잘해줘요. 음. 심지어 이 사채업자들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낮잡아서 부를 정도로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대출을 관대하게 잘해줍니다. 오. 이 잘해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작업대출팀과 사채업자들이 콜라보를 해서 여자의 인생을 진짜 나락으로 빠뜨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작업대출은 남자의 인생을 망가뜨리지만 사채업자들은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음. 물론 정식적으로 이제 사업자를 내고 그렇게 영업하는 말 그대로 일수꾼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음지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의율, 진짜 살인이율로 돈을 뜯어내는 애들이 음지에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여성 고객이 한 명이 찾아와요. 그러면 굉장히 소액으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높은 고액의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00에서 500 단위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6개월 후에 이자는 2천만 원, 3천만 원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살인이자예요. 그러면 보통 대체적으로 90%의 여성분들은 그 돈을 갚지 못해요. 음. 그리고 그 돈을 빌리는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요. 네. 보통 이제 화류계 쪽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뭐 사고 치고 급정 같은 거 필요할 때 실수로 그런 돈을 손대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음. 그러면 말 그대로 걔들은 계약서를 전부 다 2중 장부가 아니에요. 걔들은 3중, 4중으로 자료를 꾸며요. 왜요?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계약서 상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을 빌렸다. 그러면 이제 뭐 6개월 정도의 이자가 다 붙어 있는 금액을 대출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사인하라고 해요. 그러면 급전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관념이 깨진 사람들이 그런 이자율을 보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걸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리거든요. 걔들은 함정이 있어요.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하는 게 보름에서 한 달 동안은 무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무이자면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갚는 사람은 진짜 채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이 지난 후부터는 이자가 복리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살인적으로 붙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갚지 못하면 이게 실이 차일피일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석 달이 딱 지나면 얘들이 뭘 적냐면 신체 포기각서를 적어요. 어? 신체 포기각서를 적어요. 여성분한테 내밀어요. 돈 못 갚을 것 같으면 이거 딱 적으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그쪽 좀 한등치 하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몸에 굉장히 이제 예술적으로 막 자기 개성을 좀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신.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법인지도 알면서도 신고를 하면 되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줘요. 석 달 안에 갚아라. 이미 나는 300을 빌렸지만 석 달 후에는 그 돈이 원금을 넘어서 가지고 이미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석 달 후까지 한 달 동안은 2천만 원을 우리가 해줄게.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다시 붙는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내거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 대출을 했던 업체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석 달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빚은 1억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복리 이자가 아니에요. 진짜 살인적인 이자예요. 걔들은.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 숨든 대한민국 땅에 있는 한 그 돈을 빌린 사람은 잡히게 돼 있어요. 그 여자분을 잡아와서 뭘 하냐 하면 작업대출팀에 문의를 합니다. 야, 너그 작업대출에 뭐 남자 손님 올라온 사람 있나? 물어보면 있겠죠. 작업대출팀은 고객이 계속 도니까. 그러면 그쪽 연배가 비슷한 남자랑 혼인신고를 시켜요. 응? 혼인신고를 시켜요. 여자분은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이 남자랑 혼인신고해서 돈 받아오는 거 있으면 그러니까 대출이죠.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업대출팀에서 데리고 온 남자랑 작업대출팀도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 이 남자한테 이 남자는 이제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올라왔고 여자는 사채업자 팀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킵니다. 혼인신고를 시켜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안 하죠. 그냥 혼인신고만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쪽 작업대출팀에서 동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둘이 부부인가 관계를 그거를 다 증명을 해야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얻어줘요. 작업대출팀에서 집을 얻어줍니다. 그러면 진짜 두 사람은 신혼부부처럼 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남자한테는 부부관계까지 해주고 돈을 더 여자한테 까준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사채업자는 걔한테 사는 대신에 네가 대출받는 금액에서 얼마를 더 달라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또 조인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 그 주소지 지역권에서 대출 금액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집값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경남 지역이나 뭐 경북 지역이나 집값이 다 다르듯 그 사람 주소지에서 대출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지역 은행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출 금액이 뭐 제가 당사자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필요 자금이 뭐 1억이다. 그러면 2억에서 3억이 나오는 동네 있잖아요. 네. 그런 대로 위장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가가지고 신혼부부 행세를 하다가 대출이 발생되면 만약에 3억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남자분이 만약에 그 여자분이랑 진짜 뭐 부부처럼 이래 살았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성매매죠. 여자분은. 그렇게 해서 그 작업대출팀이 3억이 나오면 1억을 수수료로 가져가요. 왜냐하면 여성분은 사채업자 쪽에서 소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들이 1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남자가 1억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서 뭐 네 그동안 우리가 여자 붙여줘서 재미도 봤다 아이가 돈 좀 더 내놔라 이래 사채업자들이 그 돈을 또 뜯어갑니다. 한 1, 2천만 원 뜯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자는 석 달 뒤에 대출이 발생하고 나서 다음날 이혼을 시킵니다. 이혼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합의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채무는 작업 대출팀에서 변호사를 섭외해서 나중에는 이제 신용 회복이나 파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도 자기가 다 그거 섭외를 해놨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 이혼하면서 집 빼고 나는 이거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것도 모르고 이 신혼부부한테 그냥 돈을 줬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도 이제 작업대출팀이랑 사채업자한테 수수료를 조금씩 받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모른다. 그래버리면 끝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대출법의 약점이에요, 약점. 빈틈이 빈틈, 그게.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뭐 일단은 돈은 뭐 갚고 있으니까 뭐 갚겠지 이랬는데 이제 6개월에는 아시다시피 뭐 신용 회복이나 파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채업자들이 돈을 회수를 해요. 회수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작업 대출팀 있잖아요. 네. 그 팀에 한 번 더 결혼을 시켜요. 3번까지 뽑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 여자는 재혼이지만 남자는 이제 초혼이니까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한 번을 더 뽑는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2번을 뽑고 이제 사채업자들은 이 여성분한테 돈을 아까도 뭐 1억을 받아냈잖아요. 걔들은. 네. 그런데도 여성분이 돈을 깐 거는 1, 2천밖에 안 돼요. 그러면 8천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분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얼굴이 조금 뭐 반반하신 분이다. 소위 템포로로 팔려가요. 그리고 사채업자들도 돈을 빌려줄 때 얼굴 보고 빌려줍니다. 에? 얼굴을 보고 빌려줘요. 여성분 얼굴을 보고 빌려줍니다. 그래서 걔들이 여성분 얼굴만 보고 돈을 빌려줘요. 얼굴 몸매만 딱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이제 대출을 2번을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여성분을 템프로로 팔아요. 술집.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빚은 얼마 없어요. 근데 템프로 팔면서 사채업자들은 템프로에 이 여성분을 팔면서 빚은 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템프로 사장이 이 여자분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에? 말 그대로 계약서에는 뭐 아까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빚은 2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팔려갔을 때는. 팔려갔을 때는 2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템프로 사장이랑 사채업자들이 거래할 때는 그 여성분 한 분을 파는데 돈 한 500에서 1,500이면 사요. 여자를. 진짜 인신매매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와,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 빚은 2억이 돼 있어요. 그나마 그쪽에서 이제 조금 속된 말로 굴러먹다가 남자 하나 잘 만나면 그냥 템포로 빚 다 까고 자유의 몸이 되는 반면에 그런 거를 못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잖아요. 네. 20대에서 딱 30대까지예요. 템포로 수명은. 30대가 딱 되면 어디로 팔려가냐 하면 이제 저 사창가 쪽으로 팔려갔습니다. 아유, 미쳤다. 물론 템포로 입장에서는 비록 500에서 1,500만 원의 그 여성분을 사왔지만 얘들은 이미 본전을 뽑고 남았어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몸값이 떨어진다는 걸.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분을 사창가에 팔아버립니다. 아, 미쳤다.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이 사창가에서 여성분이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점점 또 손님이 끊기는 거예요. 손님이 끊기면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팔려가냐 하면 여인숙, 그 다음에 40대가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저 섬으로 팔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섬으로. 그는 몇 년 전에도 뉴스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흑산도 쪽에 성매매 여성이 있었는데 이 케이스예요. 정확하게. 예, 그거는 뉴스를 잘 뒤져보시면 나올 거예요. 야, 사람 인생을 완전히 버려버리네요. 여성분들은 특히 사채 쓰실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는 이유는 그만큼 회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 돈을 잘 빌려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 남자들은 솔직히 뭐 건장한 남자들은 뭐 섬에 갖다 팔아버린다. 어떻게 해서는 도망쳐서 나와요. 진짜 뭐 좀 어디 아프신 거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 외에는 남자분들은 거의 다 탈출합니다. 남자도 그러면 섬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돈을 잘 갚아요. 남자들은 보통. 그리고 남자들은 사채에 손 안 댑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진짜 남자들한테는
여성분들처럼 이자를 그렇게 안 매겨요. 그리고 사채를 빌린다는 거는 신용은 좋은데 은행권에 거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채를 쓰는 거거든요. 음. 예.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 진짜 90% 이상이 노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에? 노름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신용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안 되면 작업 대출팀에 넘겨가지고 신용으로라도 돈을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리고 사채를 빌려 쓰는 사람들 70% 이상은 신용 진짜 깨끗합니다. 그래요? 예, 신용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왜 은행권에서 안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신용사회라 가지고 4대 보험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출퇴근을 한다는 회사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은행권에서. 1금융, 2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요. 4금융도 대출 안 돼요, 요즘. 음. 산땡머니, 윗땡머니 얘들도 직장 없으면 대출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사채업자들도 보고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일수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사채업자들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굵직굵직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도 이제 푼돈을 회수를 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돌릴 그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수를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봉급제들도 이제 대출이 꽉 막히신 분들 있잖아요. 얘들이 사채업자들도 대출을 해주는 게 이 사람이 월급이 있으면 한 달에 얼마 나간다는 거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갚고 나한테 얼마를 갚을 수 있겠다 이러면 그 상한 능력만큼 끊어줘요.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사채업자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 뭐 조건 없이 돈 다 빌려드립니다. 몸매 좋고 얼굴만 예쁘시면 돈 다 빌려줘요. 그 돈 그게 굉장히 무서운 돈이에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에 가셔서 필요한 자금 그리고 현명하게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야기가. 요 끝은 진짜 악질들은 보험 사기치는 애들도 있어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우리나라에서 간단하게 돈 회수할 수 있는 게 교통사고거든요. 운전미숙으로 하면 다 넘어가요. 술 안 마셨죠. 보험 빵빵히 들어놨죠. 운전미숙으로 사람 밀어버렸는데 보험 처리해줘보면 끝이에요. 어우, 남자들한테는 그렇게라도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하다. 뭐 그렇죠. 씁쓸하죠. 자, 오늘 작업 대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분들은 진짜 대출하실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증된 곳이 아니면 대출 안 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 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야, 진짜 이거는 지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이용이 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버젓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옛날처럼 이제 섬이나 이런 데 팔아버리는 것보다 진짜 재력가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세컨드 형식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에? 세컨드 형식으로. 진짜 수법이 정말 끔찍한데요. 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신체 포기각서 그거 어떤 효력도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신체 포기각서는 그 어떤 자기 자신의 주체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신체 포기각서를 썼다. 그거는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는 서류고 그리고 신체 포기각서란 거는 절대 우리나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 법정 가셔도 무조건 이겨요. 신체 포기각서는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럼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잘 참고하셔서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너무 풀어버리면 와 너무 좀 처음부터 센데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늦게 이제 풀게 되었죠. 네, 정보네요, 이거는. 예, 예. 이게 사람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어떤 수법에 네네 맞습니다. 안 당하려면 이런 사건들을 다 아셔야 되겠네요. 그죠? 예, 예. 어떻게 보면 사채업자들은 개미지옥이에요. 개미지옥. 한 번 발 디디면 못 빠져나와요. 여성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네.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또 내일 일본 가신다는데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네네.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쌍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충승. 충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바. 삼바 뿅.